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체포방해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16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지 사흘 만입니다.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리에 맞지 않는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을 인정한 부분을 가장 문제 삼았습니다. 직권남용죄와 내란죄는 보호법익, 행위태양 등이 상이한 범죄로서 동종, 유사 범행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고 지난 체포방해 최종 변론에서 펼친 주장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목적, 대상, 행위, 양태, 결과, 법익 등에서 완전히 이질적이며 양자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앞서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에 대해서도 국무회의 참여는 직무상 권리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 결정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어떠한 개인의 권리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이 역시 결심 최후 변론에서 펼친 주장과 동일합니다. 대통령에게 이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대통령과 국무위원 간의 어떤 하나의 권리와 또 의무의 이런 관계가 존재하는 것인지 일단 의문이고. 변호인단은 군사 기밀이자 대통령 기록물인 비화폰을 이미 제출받아 증거 능력이 없고 비화폰 삭제 지시는 김성훈 전 경호처장이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백대현 재판부는 이미 윤 전 대통령 측의 최후 변론을 반영해 선고를 내렸습니다. 기자회견장엔 재판부를 공격하는 피켓을 든 지지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사실상 지지자들을 겨냥한 장외 여론전을 편 것으로 해석됩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변호인단은 기자회견 시작부터 체포방해 사건 1심 재판부를 폄하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법관으로서 의무를 포기하고 당사자의 불복을 야기한 것은 물론 사법부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부당한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공수처 수사권을 인정한 논리가 부족하다며 법치주의를 파괴했다고까지 했습니다. 사법부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이자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로 매우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1심 선고형이 특검 구형의 절반에 그쳤는데도 재판부의 판단이 위법하다며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백대현 재판부는 지난주 공수처의 수사권과 서울 서부지법의 영장이 청구된 게 문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 소집 과정이 위법했다며 절차적 하자를 인정했습니다. 이 같은 쟁점은 다음 달 선고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도 핵심 사안입니다. 그런데 백대현 재판부가 이런 쟁점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연달아 배척하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재판 마지막 변론에서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하다고 한 헌법재판소를 공격했습니다. 편향된 사람에 의해 왜곡된 만장일치를 강요당해서 만장일치가 된 이 평의 결과는 이 본 법정의 내란 법정의 사실 인정의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전 대통령과 그 변호인단이 치명타가 되는 판결이 나올 때마다 재판부를 공격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특검은 이번 주 1심 선고에 항소하는 한편 체포방해 사건 판결문을 내란 사건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피고인 입장하십시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섭니다. 긴장한 표정으로 재판부에 고개 숙여 인사합니다. 변호인 사이에 앉더니 아무런 말 없이 정면을 응시합니다. 하지만 재판장이 공소 사실을 읽기 시작하자 고개를 위아래로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혐의에 대해 잇따라 유죄가 인정되자 법정에 들어섰을 때보다 얼굴은 눈에 띄게 붉어져 갔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범인도피 교사죄 공소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됩니다. 빠르게 눈을 깜빡이고 침을 삼키는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순간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눈을 감고 입을 가만두지 못하다가 선고가 내려지자 고개를 살짝 움직입니다. 재판장 쪽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붉게 상기된 표정으로 재판부에 인사하고 곧바로 퇴정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보였던 웃음은 얼굴에서 사라졌습니다. 방청석에서 욕설이나 고성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재판장은 선고 공판을 시작하면서 법정 질서를 지켜달라고 경고했습니다.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해서는 20일 이내에 감치에 처하거나 윤 전 대통령이 입정할 때도 재판장 공지에 따라 방청객 누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체포방해 혐의 1심 판결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을 두고 여당에서는 날선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일 판결을 선고한 백대현 판사를 향해 무장한 국가기관을 동원하고 장시간 폭력 유발을 선동한 데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형을 선고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백 판사의 이번 선고가 다음 달 있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선고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백 판사가 죄와 벌의 균형을 무너뜨린 나쁜 선례를 보여줬다면서 내란 재판 선고 전 사법부가 국민에게 배은망덕한 판결을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내란 재판 선고를 맡은 지기현 판사 또한 백 판사처럼 내란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의 초범과 나이를 고려해 감경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이번 체포 방해 혐의는 내란과 연결된 행위에 대한 선고였다면서 적어도 7에서 8년형은 내려져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가는데 공수처에서 총을 들고 쏘기 시작하면 이건 진짜 유혈사태다. 그런데 저는 그런 점까지 윤석열이 지시를 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단지 외피적인 체포영장, 공무집행 방해 이런 것을 떠나서 내부의 어떤 범죄 사실은 굉장히 엄격하고 무거운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5년은 좀 작다고 생각하고요. 예. 정경심 교수 표창장 유죄한 거 가지고 4년인데 5년은 너무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것 같다. 김 의원은 오는 21일 내란 방조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당시 국무총리로서 내란에 적극 동조했다면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